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잘 닦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만 네. 실제로 입안을 봤을 때 그런 많은 치석이라든지 치태, 그런 세균들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칫솔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양한 그 구강 용품들이 있는데 네. 정확한 사용법이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못 쓰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방법도 한번 네. 설명드리고요. 우리 네. 진행하시는 두 분께 제가 그래서 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일반적인 칫솔 그리고 치간 칫솔, 고맙습니다. 치실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 네. 와. 지금 당장 꺼내가지고 같이 해봐야 되나요? 예, 어떻게 해야 제가 되나요? 그래서 모델을 이제 준비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번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닦으실 때 대부분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닦으시니까 그렇죠. 오른쪽 위가 사실 잘 안 닦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환자분들 뵀을 때 갑자기 왼쪽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오른쪽에 비해서. 그런 분들 이제 여쭤보면 왼손잡이. 10중8구 예, 왼손잡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재밌네요. 통해서 저희가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닦는 것들을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빠짐없이 닦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치아치아 이렇게 놓치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잡이들이 왼쪽을 먼저 닦으시기 때문에 오른쪽을 놓치는 것처럼 우리가 빼먹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빼먹는 자리가 그 제일 뒤쪽 최후방 치아의 뒷면. 그 뒷면까지 손을 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입을 살짝 다물어 주시면 뺨이 늘어나면서 뒤쪽을 좀 닦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접근을 하시면 또 뒤가 이렇게 닦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왼손잡이는 왼쪽을 먼저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되는 부위를 먼저 닦으시면 좀 빼먹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솔이 조금 작을수록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래서 뭐 치과에서 칫솔을 네. 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치과에서 파는 칫솔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생겨 있고요. 아. 네. 일자형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힘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솔이 작고 심플했을 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구석진 자리 말고도 우리가 앞쪽이지만 실제로는 이 보이는 면은 잘 닦으시지만 혀 안쪽, 이 안쪽 면은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치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자리 중에 한 곳이 아래쪽 앞니의 그 혀 있는 쪽 안쪽 면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빼먹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잇몸을 닦으라고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잇몸 살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안 그래요? 살은 닦으면 아파서 닦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분노의 양치질이 예.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잇몸을 네. 닦으라는 얘기는 사실은 네. 이하고 잇몸 사이, 이하고 이 사이를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잇몸 사이. 예, 그렇죠. 이하고 잇몸은요, 딱 붙어 있는 구조를 이루는 게 아니라 치면을 따라서 잇몸에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주머니가 깨끗하게 닦여야지 세균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항상 놓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좌우로 닦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좌우로 닦아서 치아가 마모된다기보다는 치아가 많은 힘을 받아서 마모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좌우로 안 닦고 위아래만 닦다 보면 실제로 그 치은 열구, 잇몸과 치아가 닿아 있는 부분에 칫솔이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잇몸 방향으로 칫솔을 45도 정도 이렇게 각도를 주고 45도로 이렇게 넣으면 칫솔모가 그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들어가겠죠. 사이에 네. 들어가는 게 이제 느껴지시거든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앞뒤로 칫솔을 위아래가 아니고. 예,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칫솔 모가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칫솔 모는 박혀 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움직이는. 그러면 솔을 껴가지고 네. 솔이 이물질을 살에 이렇게 잘- 껴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하. 왔다 갔다 쓸어주시는 게 아니라 되고 싹이 아니고. 예, 예. 그러면은 이 모래를 또 조그만 걸 써야 되니까 거의 칫솔질 하고 나면 1시간은 걸리겠네요. 원장님, 저 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결국에 이 솔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물질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에 꼭 칫솔 말고 뭐 치간 칫솔도 있고요, 네. 치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양치는 일단 빠르게 하고 음. 그러고 나서 치실로 이렇게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빠르게 하고 네.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치실과 치간 칫솔의 용도가 좀 달라요. 아, 아까 그래요? 제가 지금 아, 설명드린 네. 칫솔질 그 치은 열구, 잇몸 사이에 넣는 방법은 아까 말씀 그대로 치은 열구를 닦아주는 방법이고요. 네. 치간 칫솔은 치아하고 치아의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 그 치실을 쓰시면서 막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잇몸을 따라서
그렇게 문지르는 건 사실은 좋지는 아. 않고요. 위아래로 꼈다 뺐다가 하는 동작으로만으로도 그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은 제거가 되고요. 그 치아의 옆면을 닦기 위해서는 제가 또 드렸던 치간 칫솔을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일링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저는 예전에 이제 흡연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뭐 많이 끼어서 네.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한 6개월에 한 음. 번씩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노인분들이 나이를 들어가신 분들의 스케일링은 어떻습니까? 자주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스케일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시려서 하기 싫어. 맞아. 얘기하죠. 싫어요. 네. 아, 시려서. 시리고 아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스케일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시리고 아프고 피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치은 열구라든지 이제 치아의 안쪽 면, 잇몸 깊숙이 껴있는 치석이라든지 치태를 제거하는 네.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리고 불편하실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잇몸은 자꾸 이제 주저앉으면서 노출된 치근, 이 뿌리들이 이제 노출되게 되고요. 그런 뿌리들에 붙어있던 치석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훨씬 더 좀 시리다고 느끼시고 그리고 이가 깨져 나갔다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사실은 이가 깨져 나간 게 아니라 그 세균 덩어리들인 치석이나 치태가 제거된 거고요. 그게 제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점점 더 이제 치주병을 이제 야기시켜서 맞아요. 잇몸은 주저앉게 되고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풍치가 와서 이가 흔들려서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치태가 쌓여 있던 공간이 이제 비어지면서 그렇죠. 남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더 풍이 바람이 좀 시리고. 저도 사실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쑤시개. 음, 이쑤시개 사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이쑤시개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이제 강하고요. 입안에 이제 상처를 만들 수도 있고 꺾여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을 이렇게 찌르다 보면 상처를 내거나 네, 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들이 아까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은 치실을 통해서 빼주시고 이하고 이 사이에 껴있는 부분을 닦기 위해서는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거는 할수 있습니다. 아는데 네. 당장 음식 먹고 나면 이 끼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참기가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그럼 물로 가글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아니, 그래도 가구를 매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니 물로. 미국인들 서구인들은요. 네. 그 여성분들이 이제 이 작은 가방에 보면 이제 화장품만 넣어 다니는 게 아니라 치실을 꼭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그 필수 용품처럼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치실을 쓰는 문화에 있어서 약간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휴대할 수 있는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결국에 도구가 짱입니다. 제대로 된 용품을 사용하는 네. 게 우리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용구, 치아 용품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말고 저희가 어릴 때 네. 항상 하는 그 날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일마다 음. 불소데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한 명씩 이렇게 부어주시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네. 이렇게 입을 갖다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이제 기능을 하고 하는지는 왜냐면 전 학생들이 다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불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소는요, 20세기 보건의학 분야에서 네. 10가지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라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그 지금 우식 유병률을 급격하게 낮춰준데 큰 공헌을 한 화학물질이라고 네,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국가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시켜서 우리가 복용할 수 있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 소금이라든지 우유에 불소를 포함시켜서 전 국민들이 이제 불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섭취도 가능한가요? 저는 각을 하고 이제 뱉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이제 농도에 따라서 이제 농도에 적용하는 따라. 방법이 다른데 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1500ppm의 그 고농도 불소 치약이 허가가 되면서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고농도 불소 치약들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소아 환자들에게서만 이 불소 치약이 중요하다고 예전에는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분들에게도 불소 치약이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잇몸이 주저앉게 되면 치근 부위, 뿌리 부분이 노출되고 이 뿌리는 더욱 충치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 머리는 우리가 단단한 범랑질이 싸고 있지만 뿌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그 치근 우식, 그 뿌리 부분의 충치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시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많아지는데요. 치근 우식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소 양치를 하거나 불소를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직 우리나라는 허용이 되고 네, 있지 네. 않지만 일본에서는 5,000 ppm 정도의 아주 고농도 불소 치약을 실제로 노인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서 치근 우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럼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시중에서 불소를? 네, 불소 치약을 1,500 네. ppm이 들어있는 고농도의 불소 치약을 일반적으로 이제 구입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치아 건강을 위해서 예방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게 또 따로 있나요?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유, 이제 뭐 늙어서 뭐 이 한두 개 뭐 이제 얼마나 살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 좀 피해를 끼칠까 봐 조금 걱정되기도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말 못 하시고 숨기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대부분의 이런 진료들은 보험 진료가 가능하고 잇몸 치료라든지 뭐 스케일링만 하셔도 그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기 검진. 그래서 네. 뭐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를 찾으셔서 정기 검진하시고 잇몸 관리만 하셔도 네.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원장님 귀한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인 것 같습니다. 예방이 사실 힘들긴 한데 여러 가지 오늘 방법을 배워봤어요. 네. 저희가 네. 기본적인 양치질 음. 그리고 저는 사실 불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양치하는 방법 중에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잇몸 사이에 대고 끝만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소를 끼워놓고 끼워놓고? 여기서 흔들흔들 이렇게 네, 해서 그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진짜 덴탈에 대한 IQ가 쏙쏙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예방 차원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저희가 다음 후속편에서 이야기 이어가 볼 테니까요. 네. 끝까지 저희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세 톡톡.